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경기도 폭등 상당 기간 이어진다고 하여 제가 투기 조장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추가 대책이 없다면 이는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해서 효율적인 대책을 유도한 것이니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강남과 서울 집값이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고 경기도 집값은 상승하는 등 상반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16 대책 효과가 지속되면서 서울은 보합권에서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며 경기도는 당분간 상승이 이어지겠지만, 서울 하락폭이 확대되거나 정부의 효율적인 추가 대책이 이어지면 하락 반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코스피 등 아시아 증시는 하락 중이며 다우와 나스닥은 신고가 상승 상태입니다. 오늘 국내금과 코덱스 은선물, 달러 모두 상승하고 있고 유가는 보합 상황입니다. 정부 대책의 약발이 선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아도 과연 하락이 이어질까요? 강남, 서울 아파트 대폭락 진행, 부동산 특단 대책, 집값 패닉. 실질적으로 이제 12.16 대책이 먹혔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 키 맞추기 또는 풍선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주로 저평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그렇지만 이제 정부의 부동산 특단 대책이 또다시 지금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압력을 가해야겠죠. 이게 나오면 집값은 이제 계속 추락할 것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전시 상황이에요. 즉 부동산의 이순신 장군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일본 놈들을 단가를 지금 무찌르고 있잖아요. 부동산 지금 정상 상황 아니잖아요. 2배 뛰는데 무슨 정상 상황이겠어요. 정부 부동산 정책, 불로소득과 폭망한 사람, 지금까지는 정부도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자,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결과론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폭등을 해가지고 불로소득을 얻었습니다. 서울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들, 그리고 강남권 고가 보유자들, 투기 세력들, 건설사, 기업, 언론, 그리고 정부, 국회의원, 여야 다 할 것 없이 정치인들, 정부 불신하는 일반인들, 오히려 정부 불신하는 일반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정부 정책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럼 반면에 폭망한 사람들,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죠. 무주택자들은 정말 허탈합니다. 너무 많이 쪘어요. 그리고 소외 지역 또는 지방, 자, 이곳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세대, 빌라, 오피,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20, 30대 젊은 층, 그리고 상투에 매입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부를 지나치게 믿어서 오히려 아직까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쫄딱 망한 분들, 바로 이렇게 양분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잡아야죠. 바로 이 밑에 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부동산 주간 시세 흐름을 볼까요? 자, 먼저 강남 재건축 지금 0.27로 하락이 확대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요. 강남 4구 0.0으로 하락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0.0이 무슨 많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심리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확대되고 있고 서울도 거의 0.01, 이제 저번 주 0.02였는데 계속 지금 축소되고 있잖아요. 다음 주는 아마 보합이나 하락이 유력해 보여요. 노원 0.07, 도봉, 강북 0.07, 즉 서울 평균이 0.01인데 노도강 이쪽은 상승 확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은 꼭 잡는 다음에 외곽을 잡으라고. 계속 지금 이게 몇 달 전부터 계속 먹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경기 평균 지역은 오히려 상승이 또 확대되고 있어요. 자, 0.22%. 그리고 수원, 용인, 성남 역시 상승 확대입니다. 1.02, 0.61, 0.25. 인천 평균 0.07로 상승 확대. 지금 보시면 서울에서 노도강이라든가 경기도 대부분 지역들,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적었던 곳들이 반사작용으로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억, 8억 이런 걸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3억, 2억, 4억짜리들 충분히 눈에 보이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집안 잡으면 미치겠다 하는 분들 많습니다. 괜히 3년, 4년
지금 정부 정책에 달렸는데 정부 정책이 효율적이지를 못하면 또 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릴 것 같다, 정말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저가 아파트들 경기도 있는 건 맞아요. 선별 잘 하시고.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좀 정부가 규제 정책을 내놔가지고 좀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방은 0.04 상승이 축소되는데 사이클이 좀 별도로 움직이죠. 수도권 무주택 서민들 해당 부동산 흐름. 만약에 지금은 이제 무주택 서민들이나 또 집을 팔았어도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추가적으로 자녀분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내가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 이러한 서민들, 주로 수도권 무주택 서민들이 해당되는 부동산 흐름을 보자고요. 좀 아직까지는 12.16 대책이 좀 시간이 흘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대책이 나온 게 없잖아요. 압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추가 대책 나오도록 계속 압박해야 돼요. 자, 서울 9억 이하 아파트 지금 상승 중이에요. 물론 이제 서울 평균이 0.01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보합권까지 왔겠죠. 노도강, 금강구 이쪽에 주로 일반 서민들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도 상승 중이라는 거. 신도시 중위권 아파트 이것도 상승 중이에요. 현재 경기도 중위권 아파트 상승 중이고요. 인천 아파트도 서민 아파트들이 많아요. 상승 중. 수도권 이제 어느 지역을 떠나서 2에서 6억 아파트 상승 중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대책이 없거나 핀셋 규제로 앞으로 나가게 되면요, 서울은 좀 하락할 것 같아요. 서울은 예, 하락세를 탔으니까. 근데 경기도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갈 거예요, 당분간. 이걸 둘 다 하락으로 꺾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하락하겠죠.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나오면 하락하는데, 지금처럼 그냥 가만히 나물러라 그러면 서울 아마 총선 때까지는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모릅니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나와야 서민들이 살아요. 그전에 정부가 18번 대책, 특히 종합대책으로 뭐 802, 913, 1216 이러한 굵직한 대책을 나왔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물론 집값 잡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은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정부가 유력하게 쓸 카드 이렇게 제시를 하자면 주택거래 허가제, 토지공개념, 채권 입찰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바로 이 정도는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9억 이하의 대출 규제 강화라든가. 근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빨간색. 임대주택 사업 제발 좀 폐지하세요. 주택수별 누진세 때리면서 폐지. 전세대출 9억 이하를 좀 대폭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1주택자는 아예 전세대출이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고, 갭투자, 외진 투자를 크게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투기지역,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대폭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야 돼요. 왜 자꾸 핀셋으로 합니까? 전국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 전국적으로 안 하고 강남만 잡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민들의 아파트가 다 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3억짜리 아파트 눈 씻고 찾아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돈 없는 서민들은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집값이 나중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떨어질지 그것도 정부한테 달렸는데 미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서민들의 주택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또는 그걸 안정화시키는데 정부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겠습니다. 정부 정책 판단하며 흐름 보면서 부동산 매수하는 것이 최선. 맞아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정부 정책 판단하며 부동산 매수 설정을 해야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보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제 경기도도 뭐 경기도 다 좋다고 폭등이니까 당장 잡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3억, 4억, 2억짜리들 많습니다. 무조건 다 올랐다고 다 폭등했다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중심으로 판단하라는 거고, 그것조차도 정부 정책이 추가 정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하락할 게 뻔하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뭐로 집을 잡습니까? 어차피 부동산은 장기 투자인데. 자, 보자고요. 2020년 2월 7일 현재 매입 역사상 최고가고 6년 동안 2배 뛰었고,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12.16 약발이 먹힐 것 같으니까 매입 금지. 서울은 무조건 매입하면 안 된다. 경기도는 아주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선별 매수해라. 2020년 4월 15일 총선
때까지 서울 집값 추락할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802, 913 대책 후 집값 하락을 보면 같이 연동해서 떨어진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나오면 하락이 우려가니까 서울이든 경기도든 잡지 말라. 그리고 추가 대책이 없다면 선별적으로 매수해라. 자, 2020년 7월, 12월 이때까지 계속 집값이 지금 하향 안정세다. 뭐 추가 대책이 나와서 그러면 이제 하반기, 올해 하반기에 실효성 추가 대책이 계속 나오면 관망을 하셔야 돼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미쳤다고 잡습니까? 그쵸? 그런데 추가 대책도 이제 또 초기에는 좀 있다가 없고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급매 매입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매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방송을 하잖아요. 제 방송을 좀 참고하세요. 2021년, 2023년 하락기 매입, 정부 집값 의지가 지속되고 매입, 이때는 매입에 관망을 해야 돼요. 정부가 집값 잡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1에서 4년 동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략 개인 목표에 따라 다르지만 20에서 40% 폭락할 거예요. 뭐 1에서 4년 떨어지면.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매입하면 됩니다. 뭐 60% 떨어져야 하다. 이것은 욕심이에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10년 전 시세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왔다고. 그래서 10년 전 시세는 한 3, 40%만 떨어져도 대부분 그 정도예요. 강남만 10년 전 시세보다 3, 40% 떨어져도 조금 더 비싼 거고, 또 물가 상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 네 가지 패턴 정책에 따라 달렸으니까 계속 여러분들 나 몰라라 하고 있지 마시고, 자, 원칙은 기다려되 상황에 따라서, 정부 정책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라. 이거 보시면, 자, 작년 12.16 대책, 그 전에 뭐 8.2 대책, 9.13 대책이 보세요. 떨어졌다 마이너스 됐다가 또 올라가고, 마이너스는 잠깐 돼요. 자, 올라가고 9.13 대책 때 마이너스 조금 길어졌어요. 근데 또 반등했고, 12.16 대책 때 이제 마이너스 전환 단계예요. 아마 제 생각은 이만큼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제 생각에 총선 전후로 해서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가요. 뭐 폭락을 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 가는 게 한 2년만 안정적으로 가면 20, 30%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물론 3년, 4년 계속 길어지면 4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추가 대책이 안 나온다. 작년처럼 이 V자로 올라왔잖아요. 또 반등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대책 나오고 뭐 또 떨어졌다 올라가고. 정부가 진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는 이 떨어진 다음에 이 반등하기 전에 한 이 시점에 추가 대책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만약 없다면 여러분들 이때 금매잖아요. 금매 10억 기준으로 8억, 7억 이렇게 둔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이렇게 올라가면 10억짜리가 13억 가는 거예요. 이거하고 정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단기지만 이때 매수할 것이냐 말 거냐는 추가 대책과 이 반등 여부를 보는 거예요. 특히 뭘 보라고 했어요? 강남 3구의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 강남 재건축, 이 두 개를 보면 걔들이 먼저 뛰니까, 자, 단기적으로 매입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매입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법 개정, 집값 담합 시 처벌받는다. 이제 처벌입니다. 이상 열기, 수원, 몰려드는 투기 세력, 호가 담합 나서는 주민들, 수원이 지금 난립니다. 수용성, 강남은 꺼졌는데 수용, 그리고 노도강 들썩거린다. 강해지는 풍선 효과. 제가 어제 저평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비교까지 해드리면서. 그걸 투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서민들을 도움을 주는 거지. 자, 똘똘한 한 채는 서울 집중, 서울 주민, 지방 아파트 매입은 급감. 집값 끝까지 잡는다. 가능한 추가 대책이 뭐가 있을까? 아까 제가 제시했죠? 강남 사고 뚝뚝 떨어지는데 노도강은 쑥쑥. 그렇다고 지금 노도강을 잡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서울은 노도강도 떨어질 거예요. 확실하게. 자, 강남 3구 매매가 3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재건축 단지 위주로 급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아파트들도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목동도 지금 보합권으로 하락했어요. 자, 규제로 충격 먹은 서울부동산, 신종 코로나에 거래는 아예 지금 최악입니다. 거래가 없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집값 하락에. 11.16 대책 후 50일 서울 집값 하락세 미지근한데 수도권 풍선 효과는 화끈하다. 투기지역 보유세 완화가 웬 말이냐? 지금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왜? 선거에서 이기려고. 이런 사람 찍지 마세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뭐 보유세를 완화한다라든가 뭐
집값 상승에 걸림돌이 되는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은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찍지 마시라고. 그 사람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을 찍으시라고요. 2월 첫째 주 부동산 시세 변동률. 자, 여기 보시면 저번 주보다 떨어졌잖아요. 동남권 지금 더 커졌습니다. 0.04. 이거 작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 작년하고 정말 데칼코마니 이렇게 갈 거예요, 이제. 서울 0.01까지 계속 내려왔네. 이게 빨간 거 보세요. 0.07, 0.02, 0.01. 이제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건 볼 것 없이 떨어져요. 경기도는 특이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 올라가는 것이 이제 아마 꺾일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 보시면 자, 보합으로 전환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올라가봤자 0.01, 0.02 2순이고, 여기 아까 노도강만 조금 많이 뛰었죠. 0.07 뭐 이런 식으로. 서울과 수도권 이번 주 매매 봤더니 전국 떨어졌고, 수도권은 보합이에요. 그것도 높네요. 0.13. 자, 빨리 추가 대책이 나와서 수도권도 경기도도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렇게 하락하겠죠. 지방 하락하고 있고 서울 하락하고 있고 결국 경기도만 뛰고 있다는 거. 자,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보니까 서울은 거의 보합이에요. 강북 상대적으로 높고 강남은 마이너스예요. 자, 경기 보면 상당히 높죠. 자, 인천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놀라지 마세요. 자, 작년에 15,000, 12,000 했던 것들이 15,000까지 갔던 것들이 지금 보시면 1월 달에 2,000건, 지금 2월 달 5일 현재 며칠 안 됐지만 43건이에요. 이거 43 곱하기 자 5일이니까 한 6 해보세요. 200밖에 안 되네. 아 뭐야. 그러니까 얘보다도 훨씬 더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설령 이걸 5일이 아니라 30일로 계산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한두 건 거래돼가지고 집값이 뛴다는 거야. 수용성 강남 3구 노도강 시세 같은 말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수원시 그냥 평균 빨간색 보세요. 이게 지금 0입니다. 밑에 계속 플러스에서 계속 놀고 있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요. 자, 용인시 파란색, 이거 보면 이거 진한색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점점점점 보시면 점점점점 파란색 상승, 여기가 0인데 수원은 더 뛰고 있고 용인도 만만치 않고 두 곳이 지금 앞질러 가고 있어요. 지금 수원 용인이 핫해서 그렇지 여기만 뛰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률이 서울보다 높아요. 자, 강북, 도봉, 노원, 강남, 송파, 서초 참 재밌는 게 아까 노도강은 다 플러스인데 자 여기 보시면 강남, 송파, 서초는 다 마이너스. 집값 담합 처벌 예시를 볼까요? 자, 집값 담합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만약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상당히 큽니다. 집값 담합이라고 해서 뭐 대대적인 담합을 해서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까지 취소됩니다. 입주자 협의,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또는 3천만 원. 여러분들 카페라든가 어디 추진회 이런 데 조심하세요. 집값 담합 예시는 분여의 집값 담합 조장을 하는 거예요. 분여회에서 주민들에게 지정한 가격으로 집을 매매할 걸 권유한다든가 중개업자 집값 담합 행위도 있어요. 뭐 집당과 짜고 집을 공시가격보다 비싸게 등록해가지고 뭐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 지금은 폭등장세라 싸게 하는 것들은 담합이라고 잘 처리 안 하는데 비싸게 확대시킬 목적. 온라인 커뮤니티 이거 정말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모 사이트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사이트에 집값 하락이라는 단어만 쓰면 막 뭐 폭락충이라는 등 벌레 보듯이 자 뭐 폭락이라는 자 그런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라도 그냥 확 폭락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투기꾼들 그렇게 정부를 비아냥거리고 일반 서민을 정말 멍청하다고 비꼬는 그런 투기충들이 돈을 번다는 게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정부는 자기들을 욕하고 있고 서민들을 농락하고 있는 이 투기꾼들을 완전히 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집값 담합을 하는 장면을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뽑아봤어요. 정부의 효율적인 대책이 향후 집값 하향 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부동산 향배에 따라서 총선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빨리 서울 집값이 2, 3년 수준으로 원상복귀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무주택 서민들도 폭락장만 너무 기다리지 말고요. 정부 대책을 계속 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